그리고 실제로 직주 근접, 직장과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저녁 때까지 근무를 하고 아침 저녁에 실제적으로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4시간, 5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선택하거나 그 직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지역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어딘가? 신설 법인을 통해서 계속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기업체들이 늘어난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강남 서초 지역들로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중구라든가 아니면 현재 구로동 일대, 구로동 디지털 단지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주변으로 이제 많이 몰리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도 일자리 관련된 당연히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일자리도 많이 다양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강남 서초 일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더욱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그 지역에 실제로 기업체들이 들어온다거나 사무 공간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임대료를 낼 겁니다. 그 임대료도 차이가 많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임대료 차이가 거의 한 2배 정도 납니다. 당연히 현재 서초, 강남, 송파 또 용산, 중구 일대가 가장 비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도 이 지역을 택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생산 가치가 더 있고요. 어느 정도 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계산을 했을 때 기업체들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지역들로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우수한 인력들이라든가 현재 혼자 사는 인구들을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역들로 더 포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시고요. 기업체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끌고 들어간 인구들이 엄청나죠. 물론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우리가 이 지역의 물건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드리시고요. 상가, 점포, 사무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지고 당연히 또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경쟁, 특히 이제 수요 경쟁이 많다는 얘기고요. 공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을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고요. 전철 노선들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전철이 포진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전철역에 또 이용객이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도시철도 3개 이상이 겹치는 지역은 서초, 강남이 유일합니다. 서초, 강남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현재 GTX까지도 가세를 하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현재 급행철도라든가 기본적으로 외곽에서 들어오는 현재 철도 노선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이 지역의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 지역으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연히 현재 이 지역들 특히 서초, 강남, 송파 이런 지역들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구라든가 동작, 은평 이런 지역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는 수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 인구가 얼마가 되는가 봤을 때 서울시에 실제적으로 현재 거주 인구가 채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나는 거주지가 서울은 아니지만 당연히 서울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생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1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 막히고요. 차가 많은 거고요. 그 주변의 상권들이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고 찾아주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거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결정되기 때문에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연히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출근하는 인구도 많고요. 또 하루 종일 그 지역에 머물다가 가는 겁니다. 잠은 기타 지역에서 잠만 잘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곽 지역은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생활은 강남, 서초, 송파에 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거꾸로 이제 하위로 생활인구가 적은 지역은 금천, 도봉, 중구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연히 월등한 지역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고요. 우수 지역, 특히 똘똘한 한 채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 지역을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현재 우리나라 어떤 고위 장성들이 강남 물건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 당연히 좋죠. 학군까지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현재 강남을 대체할 만한 어떤 그 공급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대치학군과 목동학군, 중계학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질 테고요.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가 가장 큰 학군을 잘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하반기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의 유일한 주택 공급 수단이 뭡니까? 재건축, 재개발이죠.
이거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새롭게 공급을 하고 군부대, 이거 또 골프장, 이거 시간 오래 걸려서 안 됩니다.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거고요. 세금 정착으로 인해서 당연히 물건은 숨김, 매물 품귀 현상으로 심화될 테고요. 당연히 증여, 상속으로 다시 전환될 겁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전체적으로 정책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실패를 했다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입지적, 환경적, 개별적인, 전문가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라. 그 말씀 듣고 싶고요. 공급 물량 확대에 당연히 국가경제 활용한다. 말씀드린 대로 향후 10년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 없습니다. 거기 인구 분산 효과 지속력으로 가감하게 필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서울 지역은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합니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세수는 그만큼 많이 증대될 테고요. 당연히 조세 저항도 같이 따라줄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좋은 입지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